네. 첫 번째 주제로 저희가 가져온 거는 좀비입니다. 좀비. 좀비물 좋아하세요? 저는 매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좀비 매니아. 좀비 매니아. 네. 좀비물 좋아하세요? 저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 뭐 이건 징그러운 거 딱지였어요. 좀비는 아니지만 최근에 또 넷플릭스에서 인기가 많았던 콘텐츠 스위트 홈 보셨겠죠? 그렇죠. 당연히 봤죠. 당연히 웹툰부터. 웹툰부터 보셨고 드라마까지 다 보셨고 정주행하셨고 저도 봤습니다. 생근님은 보셨어요? 안 네, 좋아하는 저도 봤습니다. 콘텐츠지만 봐야 된다고 해서 봤어요. 제가 막 강요를 했어요. 보라고. 하도 봐야 된다고 해서 네네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그 장르물로 이해하면 그냥 뭐랄까 그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뭐 하는데 그 세계관 이해 따라가는데 좀 처음엔 좀 어려웠고 좀 시간이 걸렸고.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봐야 되는 콘텐츠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해외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스위트홈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K-좀비 얘기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부산행이겠죠. 그렇죠. 부산행, 킹덤, 그 사이에 뭐 반도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살아있다. 살아있다까지 지금 이 언급한 컨텐츠들이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다 1등을 찍었던 그래요? 예, 컨텐츠들이거든요. 네. 살아있다도 1등을 찍었어요. 살아있다도 상당히 오랫동안 1등을 찍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요즘에 그 넷플릭스 페트롤인가 이런 거 구글에서 검색하시면은 전 세계 각 나라 1등 컨텐츠들 다 알려줘요. 거기서 이 지금 언급한 컨텐츠들이 모두 1등을 찍었고 뭐 해외 사람들은 한국 좀비가 너무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진가 거기에서 보니까 한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이제 킹덤 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이것저것 여행을 다니는데 일부러 저기 밀양 아니죠 어디죠? 문경세제 네. 그 산골에 간 거예요. 왜 거길 갔냐 했더니 알고 보니 킹덤 촬영지. 어떤 그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외국 영화 보고 여기서 찍었지 하는 그런 느낌을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그 미인민님께서 마니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니아라면 예전부터 좋아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처음 접하셨던 때가 언제세요? 저는 새벽의 저주가 사실 첫 작품이긴 그럼 2004년? 2004년. 근데 그 전부터 좀비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때는 사실 잘 없었고 우리나라에 잘 없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의 저주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영화. 그러니까 2004년이면 사실 그때는 소수 매니아가 좋아하는 그럴 때였고 네, 맞아요. 이게 요즘처럼 보편화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장르. 그러니까 어딜 봐도 다 좀비야.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좀비물이 사실 등장한 거는 가장 최근이고 그 전에 2010년도 즈음에서 웹툰으로 좀비들이 몇 번 나왔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강풀님이 한창 인기가 많으셨을 때 정말요? 네, 그때 이제 좀비물을 하나 웹툰을 만드셨는데 이제 뭐 제가 나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K-좀비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K-좀비랑은 조금 다른 류의 좀비물들이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에 있는 좀비들은 말 그대로 이제 공포물에 가까운 호러물에 가까운 좀비물이었다면 우리나라 좀비물은 굉장히 드라마에 가까운 좀비물. 그러니까 강풀스럽네요. 다르죠. 네, 맞아요. 되게 다른 느낌의 좀비물들이 완성이 돼서 일부 매니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인기를 끌었고 그 이후에 아마도 부산행인 것 같아요. 부산행 이후로 뭐 이웃집 좀비 뭐 이런 영화들이 독립영화 수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고 이게 대중적으로 각광을 받은 건 아무래도 부산행.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비는 뭔가 좀 공포물스러운 접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조금 그와는 좀 다른 접근을 취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과연 해외에서는 어떤 접근으로 이 좀비를 사용했는지 그걸 좀 짚어볼까요? 그렇죠. 네, 그거부터 가야 좀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니까. 일단 좀비는 사실 되게 예전부터 있었지만 뭐 외국 할리우드에서도 좀비 영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조지 로메오 감독의 맞아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게 60년대 후반이니까. 6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전설의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68혁명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의 느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근님이 생각하신 68혁명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68혁명이 뭐예요, 근데? 그러니까 1968년도 프랑스에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발단이 그때 무슨 집배원 무슨 프로테스트였나? 하여튼 그런 발단으로 해가지고
어떤 구조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그 구조와 싸우는 첫 번째 타자가 청년 대학생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하고 그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제 프랑스 전역으로 이제 프랑스의 시민혁명 역사 중에서 민주화 역사 중에서 되게 의미 있는 그렇죠. 네, 그게 프랑스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전 유럽으로 번지고 그게 미국으로도 넘어와서 유럽과 미국의 문화사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그런 혁명인데 그게 사실 그 혁명 68혁명의 핵심은 전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힘이 없었던 대학생들이 기존의 구조를 깨고 일어났다라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전복적인 사상이 68혁명의 핵심인데 조지 로메로 감독은 거기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일어났다는 게 대학생 같은 사람들을 시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제 대입을 꼭 그렇게 대입을 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여기서 좀비라는 대상이 뭔가 일반 구조에 저항하는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 근데 이 프랑스 혁명 먼저 얘기를 하면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좀비를 미국에 알리는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프랑스 대혁명 너무 1789년 너무 시민혁명? 너무 위로가 시고 왜냐하면 그때 이제 프랑스 인권 선언이 선포가 되고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면서 IT가 독립을 하는 계기가 돼요. 왜냐하면 IT가 좀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요? 그 부두교의 원산지가 IT고 이 IT에서 부두교가 만들어진 거는 그 전에 스페인과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로 IT를 삼았었고 서아프리카에 있던 노예들을 말하자면 IT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아프리카에 있던 노예들이 IT로 옮겨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속신앙 그리고 카톨릭, 왜냐하면 낭트 칙령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카톨릭을 믿었어야 됐기 때문에 카톨릭 그리고 IT가 가지고 있던 민속신앙이 섞여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부두교예요. 근데 부두교가 만들어져서 말하자면 그 노예들의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 부두교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좀비에 대한 거기는 했는데 이들의 원래 신앙은 뭐였냐면 인간은 육체를 스스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 영혼은 신의 영역이다. 그래서 시체가 살아난다 한들 영혼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부두교의 교리 비슷한 어떤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노예들이 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IT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일종의 무용담처럼 전설처럼 전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부두교를 믿는 애들이 시체를 조종할 수 있대 라고 와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술사들이 그래서 곡성에도 보면은 시체를 조종하려고 막 이렇게 주술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주술사의 개념이 그런 개념들이 부두교의 전설처럼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1929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 윌리엄 시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법의 섬이라고 하는 책을 써요. 이게 소설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가 마치 그 서인도 제도를 경험하고 왔다. 근데 거기에는 보커라고 하는 주술사들이 있는데 민미님 근데 이거 그 역사 다 알려주실 거 아니죠? 네네네. 알아서 편집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이제 좀비라는 게 미국으로 들어간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미국의 전설의 고향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맞다라고 보는 게 그 조지 로메로가 처음에는 외계인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외계인이 등장하는 작품들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러다가 나는 전설이다 라고 하는 소설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엔 흡혈귀 뱀파이어. 맞아요. 뱀파이어. 피를 뽑는 존재들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그 서구 전설에 구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 일본에서 이제 도쿄 구울이라고 하는 만화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구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시체들을 뜯어먹는 전설의 요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접목시키자라고 해서 흡혈귀 대신에 나는 전설이다 컨셉을 갖고 오긴 했지만 흡혈귀 대신에 구울을 가지고 온 거죠. 그게 이제 좀비의 시초? 그래서 IT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IT에는 뭐가 존재하면은 좀비 팜이 존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들을 엄청나게 때리고 이제 그 몸을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부두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나 이런 것으로 정신을 지배하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인간이지만 시체처럼 사용을 하고 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좀비가 되는 것이 무서운 그런 과정들이 무서운. 한 20년대 초반에 최초로 좀비가 등장했는데 그때는 엄청 느린 좀비들, 예, 막 그런 좀비들을 사용했다가 이제 점점 좀비가 이제 진화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네.